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가요, 단순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지 그 속 깊은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글귀를 한번 보시죠. 선한 도반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맺는 관계가 우리 삶 전체의 방향과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좋은 관계가 전부라면 반대로 해로운 관계를 멀리하는 건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좋은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해로운 관계는 왜 전염된다고 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딱 거리를 둬야 할 구체적인 세 가지 유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지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면 해로운 인연에서 나를 지키는 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죠.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보호 행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특정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뭐 기분이 나빠서,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 과학적 근거, 바로 사회적 전염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비관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감정, 습관, 행동까지도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내 친구의 그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말 그대로 부정성은 전염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좀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쏙쏙 빨아먹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적 관점하고 불교적 통찰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에너지 흡수형입니다. 이분들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남 탓, 세상 탓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통제 소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까지 괜히 무력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치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도구적 인간관계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처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죠. 이런 관계에 있으면 자존감이 말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극단적인 탐욕과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 즉 아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선적 권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약약강 스타일이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강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격성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부분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세 유형의 공통적인 내면을 싹 들여다보면요.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메타인지 부족,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기를 높이려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현실을 왜곡해버리는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자기 내면의 결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게 진짜 해로운 상황이고 어떤 건 그냥 오해일 수 있는지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빨간불이에요. 내 실수를 은근슬쩍 내 무능함으로 몰아가는 상사, 만날 때마다 남 험담만 하는 친구들, 일방적으로 내 시간과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파트너,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선배. 이 모든 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내 성장을 위해서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 지금은 좀 힘들지만 본래 좋은 사람, 표현은 좀 서툴러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선의의 경쟁자,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건강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건 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증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과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내가 심은 원인, 인이 어떤 조건, 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에 딱 맞는 결과, 과와 보답의 보를 받게 된다는 일종의 우주의 법칙 같은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남에게 준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마음은요, 결국 신뢰를 잃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요, 끊임없는 분노와 질투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자기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만 남아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강한 아집 때문에 더는 배우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에게 준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인과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썩은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가 난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 삶의 향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건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베푸는 일종의 자비로운 단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 향기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